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진짜로 다음 주면 여러분들 이제 기나긴 방학이 끝났어요. 그치? 별로 길지도 않은 것 같지만 요즘 방학이 한 3주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그렇게 길지 못하죠. 그치? 자, 그래도 이제 이런 방학 동안에 우리가 고3 지문들을 자꾸 이제 건드려보고 틀려도 보고 고쳐도 보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그래도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부가 힘든 건 사실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하다는 거지, 그치? 근데 공부라고 하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실력이 좀 올라가요. 알겠죠? 가만히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잘 풀린다든지 이런 느낌들, 그리고 정답률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느낌들이 팍팍 받는 데가 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 없는 것 같은 이 시점을 참고 견디는 게 사실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내력이 좋은 학생들이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덥지만 그치, 그래도 자꾸 참고 공부하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바로 2024년 고3 9월 모의고사입니다. 9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수능전 마지막 모의고사예요. 알겠죠? 물론 10월 모의고사도 있기는 한데 10월 모의고사는 보통 교육청에서 하고, 솔직히 10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합니다. 왜? 학생들의 자신감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10월 모의고사를 좀 잘 받으면은 내 실력이 좋네 이러면서 수능에 약간 자신감을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인데, 이제 보통 6월하고 그래서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판단 요소로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원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사회 관련, 법 관련 질문이죠. 그렇죠? 바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및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그렇죠? 우리는 지금 광고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보면 곳곳에 다 광고잖아. 그렇지? 그런 광고들을 규제하는 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정한 법이 공정거래법 그리고 표시광고법, 요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먼저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공정거래법 말 그대로 이름에서도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대요. 즉, 이 물건을 얼마에 팔아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사업자가 상품 용역을 거래할 때, 그렇죠? 상품이나 뭡니까? 서비스 같은 거를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하도록 그 밖에 구속 조건을 붙여서 거래하는 행위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즉, 팔 때는 파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이제 독과점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나 문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면이 굉장히 강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 이 가격에 안 팔면 우린 절대 물건 너희한테 안 줄 거야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법으로 규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과제, 물론 1,500원이라고 하는 혹은 1,700원이라는 일종의 소비자 가격이 적혀 있더라도 마트에 가면은 막 1,300원, 1,200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치? 싸게 사면 뭐 1,000원에도 팔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편의점 같은 데도 보면은 물론 소비자대로 1,700원에 팔기는 하지만 뭐 2+1을 한다든지 1+1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전부 다 포함이 된다. 자, 거래 가격 안에는 무엇이 포함된다? 재판매 가격, 즉 너희가 나한테 물건을 사가서 얼마에 팔 것인지, 그다음 최고 가격, 최대 얼마까지만 팔아라 하고 규제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최저 가격,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무조건 팔아라 이러는 경우, 그 다음에 기준 가격, 너희가 이 정도 가격으로 팔아야지 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자 여기서 이런 거 우리가 잘 봐둬야 돼요. 권장 소비자 가격은 소비자에게 권장하는 겁니다. 권장은 뭡니까?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장이라는 말에는 원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은 사실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그렇죠? 바로 어떤 점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첫 번째 단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버리죠. 알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폐지된 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무슨 법인지 압니까? 얼마 전에 바로 단통법이 폐지가 됐죠. 휴대폰 그쵸 단말기 통신 그 판매 그 규제하는 단통법이 폐지가 됐어요. 알겠죠? 단통법이라고 하는 게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부분은 사실 위반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그 통신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주는 혜택을 제한을 해버림으로써 통신 사업자들이 오히려 그 소비자한테 혜택을 덜 주게 되고, 그러니까 정작 결과적으로 통신사만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11년 만에 이번에 폐지가 됐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사실 이런 부분의 내용은 그 접목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게 강제를 해버리면은 그 파는 사람도 자기 자유 마음대로 팔 수가 없고, 그 다음 사업자들도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 어디로 사도 똑같은데.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점이 바로 뭐다? 유통조직의 효율성도 저하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문제점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말은 이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자, 요런 게 중요하죠. 바로, 자, 형사처벌은 근데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대신에 어떻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국가에서 너희 이거 고쳐 이렇게 명령을 하는 대상이 되거나, 혹은 벌금 얼마 내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뭐 최근에 한참 이슈가 된 거 있잖아요. 뭐 여수 백금 식당 문제 이런 것들, 그렇지? 여기서도 보면은 그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한 류를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을 살 때 조금 이상한 점 느끼지 못했어요? 책을 살 때는 어디서 사나 가격이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출판물에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출판물은 아무리 많이 할인을 해줘도 10%밖에 할인을 못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악법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예전에 뭐 굉장히 라떼는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 출판물에 관련된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소설책 한 권에 그때 당시 한 6,000원, 7,000원 이렇게 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어떤 서점에서는 20%씩 할인해가지고 뭐 6,000원짜리가 4,800원, 뭐 4,500원 이렇게 팔기도 했었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할인해줘도 10%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판물이 어떻게, 그렇죠? 그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즉 예외로 인정한다는 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그렇죠? 경쟁을 제한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허용을 하는데, 단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업자가
이것이 훨씬 더 소비자에게 이득이다라는 걸 입증해야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서 바로 재판매 가격 유지, 그렇죠? 행위 금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바로 사업자가 상품, 다음 용역을 거래할 때, 그렇지? 거래 상대방, 사업자나, 그렇죠? 혹은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지정을 해주는 행위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는,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무엇이 포함된다? 바로 재판매 가격. 그렇죠. 도매업자에서 소매업자가 사올 때 소매업자가 이제 다시 소비자한테 팔 때 이건 다시 파는 가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고 가격. 그 다음에 최저 가격. 그 다음에 기준 가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바로 뭐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금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 거래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행위이다 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걸 금지를 하는 바로 뭐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하는 게 생기는 문제점은 바로 첫 번째로,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바로 사업자 간 가격 결정이네.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음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찬영이 다 적었어?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그렇죠? 자, 세 번째 처벌은 바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형사처벌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시정명령이나 또는 과징금이 부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예외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출판물. 출판물은 바로 뭐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그쵸?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가 큰 경우에는 뭡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허용을 하는데 단 이때는 바로 뭐다? 사업자가 그 근거를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재추정을 했다는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법에.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가 좀 법이라고 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좀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 사실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표시광고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표시광고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그렇죠? 근데 요즘 SNS에 이런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은 SNS에서 파는 물건 사와가지고 진짜 효과가 있는가 막 검증한다고 사가지 않는데 효과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바로 뭐다? 원래 광고는 보호를 받지만 바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 과장 광고 그리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의 경우는 금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앞에서 공정거래법과 요 표시광고법의 차이점이 바로 뭐다? 요런 점은 그렇죠? 공통적으로 아까 위에 있었던 그 공정거래법과 공통점이었는데 차이점은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런 것도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해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은 즉 이것도 역시 만드는 곳이 어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 표시광고법도 제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침에 따르면은 추천 보증은 바로 뭐다? 자, 추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을 추천 보증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상품 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이러한 걸 추천 보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 광고라든지 TV 예전에 또 한참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아침 프로그램 부모님들이 가끔씩 보는 아침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막 갑자기 뭐 무슨 식물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 해서 박사가 나와가지고 막 설명해. 근데 그 프로그램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그것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 광고로 딱 나와.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가지고 방송국에서 사실 이거는 광고를 위해서 일부러 섭외를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이 많아서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추천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좀 권위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이 굉장히 효용적이다 혹은 효과가 좋다 이런 거를 광고하는 그런 광고를 추천 보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자,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는 어떻게? 실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추천 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또 부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특히나 이제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
즉 전문가들이 나와서 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뭐다?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이 봐도 아 이거는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추천 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 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를 하면 어떻게? 해당 게시물의 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아예 받지 말라는 아니야. 대신에 받되 꼭 명시해야 되는 거죠.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어때? 유료 광고 포함해가지고 태그를 이제는 꼭 붙이게 만들어서 예전에는 막 뒷광고 논란 이런 게 많았잖아. 그렇지?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광고가 있다라고 표시를 하게 돼 있고 이거는 광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물건이 좋다라고 소개할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는 그 사실도 반드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바로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표시광고법. 자, 그래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바로 뭐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를 한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원래 이제 광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광고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광고 만드는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 돌고래 유괴단 이런 회사들 광고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그런 광고들, 기발한 광고들 많잖아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되 단 그쵸. 바로 뭐다? 거짓, 과장 광고. 그 다음에 사실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 광고는 금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잘못하게 되면은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 처벌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정명령, 다음 과징금 부과, 그 다음에 차이가 바로 형사처벌. 왜? 잘못된 광고를 하게 되면 일종의 그거는 사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기죄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동일한 그러한 처벌인데 여기에 있는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차이점이다. 얘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쵸? 바로 추천. 보증을 이용하는 광고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일단 추천 보증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개념은 그쵸? 자, 개념을 보게 되면 바로 뭐다? 바로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을 추천 보증이라고 하는데, 그쵸? 자, 이 추천 보증을 할 때는 조건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바로 어떤 존재? 그쵸? 바로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고, 그쵸? 그 다음
다음에 실제 사용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바로 뭐다? 추천, 보증의 내용이 경험과 이렇게 일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전문적인 추천, 보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일치를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를 하면 어떻게?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된다. 알겠죠?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 광고는 뭐 광고료를 지급받고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꼭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이용 후기 광고랑,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이용 후기 광고라고 하는 게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는 편이죠. 그렇죠? 자, 광고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하는 걸 이용 후기 광고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 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바로 뭡니까? 불리한 이용 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를 할 때 이때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것은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후기를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 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그렇죠? 이용 후기가 객관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바로 뭐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용 후기가 진짜로 악성으로 이제 그 사업자를 일종의 모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용 후기가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뭡니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시된 게 바로 그렇죠? 이용 후기 광고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용 후기 광고는 자, 개념을 보게 되면 바로 뭐다?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 상품 이용 후기를 광고에 활용을 하는 것이 이용 후기 광고인데, 그렇죠? 자, 이 경우, 그렇죠? 사업자가 불리한 이용 후기를 삭제하거나 혹은 비공개 처리를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에 해당을 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치? 바로 뭐다? 불리한
이용 후기에 대한 명예 훼손의 경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이용 후기가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그렇죠? 이익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영업방해, 명예훼손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자, 아까 수민이가 어렵다고 했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내용을 한번 뭡니까? 직접 넣어가지고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면은 자, A 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대요. 그렇죠? 지금 이 뭡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에 대한 이용 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중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 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박택된 교수팀이 A 상품을 추천 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자, 일단 갑은 바로 뭐다?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 후기 200개를 삭제했대요. 그치? 이거는 바로 뭐다? 저 이용 후기를 그죠? 부당 삭제는 이꼴 바로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 아까 여기 마지막에 있었던 요 부분이죠. 그치? 그래서 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 박대행 교수팀이 A 상품을 추천 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자, 일단 여기서 보면 박땡땡 교수팀이 A 상품을 추천 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대요. 바로 즉 추천 보증 광고를 지금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 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 상품을 사용하여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죠. 그렇죠? 이것이 객관적인 뭡니까? 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나온 이용 후기이고 이것이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공된 것이 확인만 되면은 이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불법을 어마어마하게 저지르는 회사죠. 그렇죠? 자, 이 경우 추천 보증 광고를 할 경우도 역시 여기서 제시가 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금전 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거를 명시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다음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바로 뭐다? 지금 광고 대행사 직원들은 A 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어. 마치 소비자인 척하면서. 그렇지?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부당 광고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허위 과장 광고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본문 내용을 적용시켰을 때 갑 회사가 어긴 것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요소를 어기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선지도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바로 그 쌤님이 늘 강조하듯이 서술형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지에 낚이지 않아요. 알겠죠? 학생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을 분석 안 하고 선지를 딱 보면은 그럴싸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 이거 어겼네, 얘 요거 어겼네 하고 이렇게 딱딱 미리 그 방향성을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나 그 실수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15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이제 뒷부분 나머지 두 지문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왜 이렇게 기운들이 없어요 오늘?